첫 번째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는 가이아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화학자들은 이게 원시 시대 때 인간들도 목의 중심 사회였었는데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우라노스가 엄마를 딛고 일어서면서 위에 군림하는 거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걸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 말 안 들은 우라노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둘이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죠. 예. 이 둘 사이에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손 100개인. 네, 처음에 태어난 게 손 100개 있는 백수거신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외눈거신. 그리고서 이제 그 유명한 12 티탄족을 낳게 돼요. 티탄. 티탄. 요 놈이 날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수거신들을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땅속에 집어넣었대요. 땅속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가이아 여신의 자궁 속에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가이아 여신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는 기성세대의 특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틀에 갇히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사태에서 누가 괴롭겠어요? 가이아가 제일 괴롭겠죠.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요. 야,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나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독재를 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아버지를 제거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가야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렇죠. 갑자기 이러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12 티탄족의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가 12명 중에 막내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이아가 너무 기쁘죠. 넌 기특하다. 너 용기 있구나. 그러면서 아다마스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든 낫을 하나 줘요. 이 낫을 가지고 기다려라. 저런 이름들이 다 게임에 나와. 맞아. 그래? 아다마스. 네, 아다마스의 낫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 너희 아버지는 밤마다 어둠을 끌어내리면서 나한테 내려온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 네가 정확하게 숨어 있다가 잘라버려라. 거기를. 무엇을?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걸 그림으로 고래를 잡아와라 했나? 거리를 잡아. 어머. 어머나. 오케이. 어머나. 어머나. 오케이. 어머나. 거세네요, 거세. 예. 숨어 있다가 낫으로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 말대로 혼자 숨어 있다가 잘라버렸어요.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고 나자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퍼붓는 하나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크로노스가 아비 우라노스에게서 세계의 지배자 지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 역시 자식들에게 신의 왕위를 박탈당할 운명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아버지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았지. 그리고 내 말도 안 들어. 너 똑같이 당할 거다. 똑같이 당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한 너의 거지.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노스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이때 이 크로노스가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서 했던 일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내고 가겠습니다. 퀴즈 타임. 자,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자식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크로노스는 태어난 자식들에게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알겠다. 정답. 예, 규현 씨. 자른다.
네? 아니 힘을 그러니까 아무튼 자식들이 두렵다는 걸 표현한 거긴 아버지한테 한데 했던 것처럼. 예, 오답입니다. 정답 네, 테리 씨. 먹어요.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먹는다니 그거 자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식을 지구에. 집어 먹는다. 네, 예, 정답입니다. 그 그림 본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그래, 이거 봤어. 그래, 이거 예, 봤어. 그림 보셨죠? 나 이거 이 사진 이 사진 이거 봤죠? 봤어요. 나 이게 네, 너무 끔찍하죠? 자식들이 위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두 삼킨 아이가 5명이었어요. 5명. 5명.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겠어요? 레아님이죠. 네. 그래서 레아는 6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가요. 가야. 가야를 찾아가서 엄마 이 아이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꾀를 짜내게 되죠. 크레타 섬에 몰래 가서 아이를 낳고 대신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가 그걸 강보에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6째 아이야 하고 딱 줬어요. 근데 크로노스가 그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훌떡 돌을 삼켜버린 먹었구나. 거예요. 돌이요? 그렇게 해서 6번째 아이는 동굴 속에서 몰래 자라나게 됐대요. 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신화적인 걸 보면은 그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그분, 예. 오늘의 그분. 오늘 오늘의 그분 그분. 같은데요. 우리 제우스님. 예, 맞습니다. 예.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한테 복수하러 간다. 근데 이게 아빠가 알 것 같은데 언젠가 자기가 태어났다는 게. 이건 제가 주로 해석하는 방식인데 제우스는 아마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그냥 무럭무럭 자랐을 거예요. 어느 날 가이아 여신이 나타나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네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구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지배할 수 있겠느냐. 다담. 그리고 망찬다. 그럼 이제 제우스가 깜짝 놀라겠죠. 나는 아버지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자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제우스도 티탄족에서 크로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찾아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짜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 눈에 띄었어요. 그 여신이 바로 메티스 여신. 그 메티스 여신이 이 약을 먹여와라. 이 약을 먹이면 첫 번째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약이 어떤 약일까요? 잠드는 약 그런 거 아닐까요? 아, 크로노스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는 어떻게 돼요? 먹으면 다 소화. 소화제 아니고 반대로 이게 뭐가 좀 토하게 구토하는 나온 거. 약. 구토약. 주는 거. 구토 유발제. 야, 구토유발제. 그또야.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메티스가 같이 도와줘서 결국 크로노스가 그걸 먹게 되고 크로노스는 자기가 삼켰던 것들의 역순으로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되죠. 아이들을. 식들을 다 뱉어. 예. 예. 자, 지금 요게 저렇게 다 나왔어. 예,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어요. 너무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가 헤스티아, 둘째가 데메테르, 셋째가 헤라.
넷째가 하데스, 하데스. 다섯 번째가 포세이돈, 와. 제우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우스가 이제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크로노스에게 대결을 벌이죠. 이때 제우스가 근거지로 삼은 데가 바로 올림포스 산이에요. 아, 올림피스를.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이 있었죠. 그 몇 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많지 아, 않았어요? 12명. 12명의 티탄이었죠.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가 한 편이 돼서 싸웠어요. 이 싸움은 모두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대요. 그리고 결국 싸우는데 제우스가 아무래도 힘이 딸리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쪽은 수도 많고 힘도 세고 이때 가이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줘요. 네 아버지 크로노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네가 권력을 잡은 다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과연 이번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 제우스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랬더니 내 뱃속에 여전히 100개의 손을 가진 맞아. 거신 삼형제와 네. 외눈 거신 삼형제를 가두어 놓고 권력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카이클롭스. 그러니까 네가 그리 가서 그 삼촌들을 너의 편으로 삼으면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든든한 아군이네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삼촌들을 설득해서 이 삼촌들을 아군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키클롭스 삼형제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무기를 선사했는데 제우스한테는 그 유명한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서 줬대요. 아, 진짜? 네. 이런 전략을 써서 마침내 그 번개를 치고 덤비니까 이제 크로노스가 도망을 가고 영원 지하 세계에 갇혔다라고 얘기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네 번째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륜을 거슬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죽이라고 그러는 데서 진짜 아버지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 나갈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준 형님이나 누나들을 나의 동업자 또는 협력자로 만들자. 그 방법은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제우스는 하늘을 갖게 돼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하데스는 지하. 네, 지하. 일단 여기에서 이들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제우스와 포세이돈, 하데스가 평화롭게 권력을 나눴죠.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나눠 가졌을까요? 자, 정답. 예, 규현 씨. 왜냐면 그렇게 뭐 뭔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제비 뽑기죠. 제비 불만을 뽑기. 뽑기로 그럼 잘 뽑았네요, 제우스가. 잘 뽑았죠. 운 좋게. 불만을 없애는 방법으로 완전 알겠다. 공정하게. 예, 정답입니다. 진짜? 잠깐만. 아유, 이해가 안 되죠? 예. 어떻게 그런데 아까 내가 제일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서로 실력을 놓고 경쟁해서 이긴 자가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그 종목으로 하냐? 혹시 자기가 더 좋은 종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실력이 비슷하거나 조건이 비슷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 게 제비뽑기래요. 잘 뽑았네 제우스가. 진짜. 역시 그리스 내가 꽉 잡고 있었어. 자, 제우스가 권력을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협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우스의 첫 번째 여신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메티스가 딸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또? 것이다.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또? 것이다. 아, 또 시작.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먹든가 뭐 어떻게 해야죠. 뭐. 자르든 먹든 뭐. 정답.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진짜로? 에? 메티스 여신을 아예 먹어버렸어요. 아, 메티스 어떻게 먹지? 와이프를? 네, 아예- 메티스를 먹어서 아이를 아예 못 낳게 한 거예요. 에? 그래갖고 이게 머릿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메티스와 함께. 그리고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메티스를 집어삼켜서 그런 것이다. 그래갖고 도끼로 머리를 팍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팍 튀어나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이에요. 어?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근데 아까 예언은 딸 다음에 아들. 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티스는 이제 제우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안 낳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미스 여신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자기 누이 중에 데메테르 여신과도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7번째 여신이 헤라였어요. 아, 우리는 제우스의 부인 그러면 헤라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많은 결혼을 했었어요.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갖고 헤라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헤라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자, 그러면 제우스는 어떻게 헤라에게 접근했을까? 자, 일단은 네. 제우스는 좀 변신도 많이 있으니까 예. 변신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제우스가 변신을 했는데 뭐로 변신했는지 혹시 알아요? 헤라가 자꾸 거부를 하고 만남을 피하니까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신을 한 거예요. 뻐꾸기?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한테 날아가니까 헤라가 이거 웬 뻐꾸기야 그러고서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갑자기 제우스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아, 너무 허무한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가 돼요. 아. 헤파이토스는 대장장이잖아. 네, 그래서 아레스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의 신으로 삼고 대장장의 신이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헤라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네가 나를 아내로 삼은 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여자를 그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 제우스의 정실 부인으로서 군림을 한 거죠. 제우스가 여기에 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우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착실한 남편이나 건실한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편익을 보상해 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헤라에 묶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더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자기의 동업자, 협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